감사합니다. 예, 제목이 좀 그렇지. 이게 제가 여기서 지도 가지고 해본 적이 한 4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지도가 이제 지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저 고유의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살피는 중에 이 모든 논문들이나 책들이 다 이게 대동여지도로 직결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빼면 지도하는 수업이나 포럼이 조금 맥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근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대동여지도가 모든 지도의 백미처럼 안 됩니까? 네. 백미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위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쪽에 이제 지도를 이렇게 좀 펜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대동여지도의 김정은은 거의 지도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자기 관심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가만히 보면 섬들이 거의 섬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해둘 정도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대충 이 지도를 공부하다 보면 최초의 지도가 뭔지 또 혼일 이런 지도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좀 돼야 지도가 끝까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번에는 그 지도를 제작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인물 쪽에 가장 핵심 인물이 정상기하고 신경준, 그 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 김정호로 기길되는 여러분들 김정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도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앞에 업적들이 직결되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구에 지명들을 어떻게 넣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또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일일이 답사하면서 느꼈던 그 지명하고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지도는 당초 통치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면 또 군사용, 행정용, 또는 여러분 공납을 받은 그런 받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위치해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한마디로 하면 조선 후기 오기 전까지 중기까지는 이게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간첩으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이 지도가 중요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따지다 보면 다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화식 그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시대인데요. 특히 종이, 짐승의 가죽 이런 것들에 했는데 지금 짐승의 가죽으로 그렸던 지도는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이들은 자연의 오묘한 이치에 의해서 썩지 않고 남았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들한테 귀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걷어치우고 다산정약용이 한 말이 있는데요. 목미심서에 지방에 갈리로 발리나 가면 그 지역의 지도부터 먼저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목민심서에 자기가 기록을 해줄 정도로 관리들의 1차적인 제일 우선이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조선 후기에 오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가 발전되고 조선 후기 정확하게 용어를 쓰면 경제학에서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이 발달되면서 지도가 개인의 어떤 통치용 엄격한 어떤 보안 장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수요자가 많음으로 해서 지도를 공급해 줘야 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필사본 해봤지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은 그림을 여러분 옮기 찍으면 그 한 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대량으로 찍어낼 목판을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 타이밍에 김정호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소와 김정호의 그 지도에 대한 열정이 맞물려가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간단하게 뭐 지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간단 보고 갈까요? 조선 방역 지도라가 이것은 국보입니다. 248호로 지금 등재된 이거는 국사 편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지도이기도 한데 요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 쪽으로 유출됐다가 이 지도가 대마도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국사 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이기도 합니다. 용도는요, 예, 각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를 기록해 두려고 만드는 지도입니다. 우리 김해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는 재용감이라는 관청에서 만드는 지도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늘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남아있는 게 고구려 요동성의 지도인데 그거 하나가 최초로 지금 되었다고 남아있는 이것보다 더 훨씬 앞 시대는 다 지도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전쟁하고 하면. 그런데 그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요놈만 우연히 남은 건데 여러분 여기 유심히 보면 탑이 있죠. 이미 그러면 이때 만들 4세기 때는 불교가 이쪽에는 지금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이 보이네요. 예. 이런 것들이 지도가 주는 정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지도는 여러분들은 사진전도 보여드렸는데 조선이 개국될 그 무렵에 살아있었던 개국공신 근건이가 여 밑에 한자로 좀 밑에 써있는 이 발문을 다 적어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선이 개국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추하기를 고려시대는 지도가 없었겠냐. 당연히 있었겠죠. 지도와 지식이 축적되면 그리는 작법이 축적되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에도 지도가 있었는데 기록은 있는데 우리가 실물을 또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지 못하는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저는 생각이 어느 사람 무덤에서 난제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는 진짜 재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세계 지도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이 실물이 지금 없거든요. 조금 재밌는 현상인데 실물이 우리나라에 있다 당연히 근건이가 그렸기 때문에 근건이가 발물을 했기 때문에 그렸는데 이제 일본에 유출이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실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가 직접 옮겨 적어 놓았던 게 모사본이 남아 있는 거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던 지리학 교수로 있던 이찬이라는 분이 거기 가가지고 정밀하게 자기가 지리학 교수답게 다시 그 모사본을 다시 모사해가지고 규장각이 기정한 것들이 좌측에 적읍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가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모아 사상이 좀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중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 좌측에, 맨 좌측에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기고 한 거는 아프리카 반도입니다. 아프리카. 가운데 그럼 시커먼 거는 뭐냐?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미 이 지도의 세계적인 강자들은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아랍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지도가 만들어질 때는 아랍의 지도 작도법하고 중국의 법이 이미 조선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거기에서 딱 김해가 만들어졌는데 저쪽을 제가 확대시켜서 잘랐거든요. 잘랐는데 유심히 보시면 저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뭐냐면 나무처럼 저렇게 생긴 게 낙동강의 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낙동강 하구에 일어났던 지명들을 지금 보고자 하니까 밑쪽으로 김해도 당연히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둔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그런 것들이죠. 낙동강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태백의 황제 모시죠.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데요. 자, 김해가 저렇게 표시가 오른쪽에 학대시켜서 되어 있고요. 예, 자, 정상기. 그다음 정상기란 분은 이게 이 집안이 굉장한 분들이에요. 자기 아들, 손자까지 전부 지도에 몽땅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도를 어떻게 남겼는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신경주는 등산 가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경포, 산에 줄기 쫙 이렇게 그려놓은 이름표들.
등산가들은 좀 알고, 우리한테는 그래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지도학자죠. 자, 그 다음에 김정호. 이게 다른 지도학자들이 있지만 그건 다 빼고 이 사람들만 알아도 우리가 인물 공부가 되는 그런 지도에 기여한 사람들이죠. 먼저 정상기부터 이야기해요. 동국 지도를 만들었다고, 동국 대지도도 만들었다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실학자거든요. 뭘 만들냐? 백리첩. 그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지 맘대로 지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엄청 크게, 세계 지도 중에 이제 크게 그리는데 이분은 백리가 한 척이라는 어떤 기준점을 만드는 거지. 백리가 한 척, 그러면 200리가 하면 두 척. 이런 식으로 자대듯이 딱 지도를, 백리척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정학령인데 손자 정원님이까지 전부 다 지도에 빠졌던 집안들, 참, 이런 사람들은 좀 존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준. 예, 이 정상기 앞에 정학령 부자의 지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뭐냐면 방한 지도라는 게 있어요. 조선 후기까지 거의 대통령 김정호도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 방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방에 근데 세로 석 76개, 가로척 130개,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도경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도 위도경도를 도입해가지고 일방안이 주척 2촌. 2촌이면 여러분 8km입니다. 20리에 20리. 자, 10촌이 1척이거든요. 아까 1척이니까 한 촌이, 척도 단위가 한 촌이 4km거든요. 10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 20리 기준으로 자기가 지도를 그리죠. 그러면 엄청 과학적이겠죠. 전에 아까 말한 그 세계지도, 혼일 세계지도가 지 마음대로 그리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김정호가 지도를 최고봉에 들었습니다. 최고의 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의 백미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왔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김정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는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 모든 지도가 요새 우리가 보는 지도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모습으로는 자, 없어지는 건데요. 자, 그럼 김정호 지도가 도시 몇 건입니까?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자기가 적었다는 건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인데 이 김정호가 지었다는 대동여지전도, 조선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었다고 한다 전할 뿐인데 전부 김정호 거 아니겠냐 지금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가. 지도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지도만 그렸느냐. 지리지도, 대동지지라는 지지도 포함해서 나머지 또 지리지를 두 권 더 쓸 정도로 또 지리지에 폭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도와 지리지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지도는, 고지도, 엣지도는 다시 지명하고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김정호가 저렇게 되기에는 그의 친구 해강 최항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을 지도에서 다시 만나는데, 원래는 동양 그 철학 공부하는 데 가면 이 인물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독특합니다. 자기가 책 구입비로, 고한 말에 책 구입비로 서울에 집을 한 채 날릴 정도로 책을 구입해가지고 또 안 가지고 있어요. 또 헐값에 팔고, 자기가 한 봤으니까 팔고, 다시 또 그 돈하고 또 돈 보태가 또 책 사고. 그래, 누가 사다 줍니까? 청나라 갔다 오는 그 역관들 편에 부탁해가지고 새로운 책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해서 자기가, 저는 김정호가 둘이 친구라 그래요. 김정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책을 많이 봤을 확률이 높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분이 해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호는 어려서부터 지도와 지리스의 깊은 뜻을 두고 오랫동안 찾고 살펴 여러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기 친구가 김정호를 이렇게 평합니다. 근데 이 최항기는 아까 말씀드린 책 때문에 평생을 재산을 다 까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최항기가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데도
세상 일을 다 알 정도로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의 가장 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한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분의 책이 여러분들의 도끼하슬 이런 거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위당 신은이라고, 이 사람은 무관인데 그 판서까지 하고 일까지 한 거예요. 대형군을 따라다니면서 대형군을 주로 보좌한 이런 쪽의 대형군파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관답게 이제 국방에 관심이 많으니까 맨날 강공서에 있는 지도들을 김정호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자료를 주기도 하고 이런 그 도움을 엄청 주는, 김정호가 그 강공서에 자기가 갖지 못하는 고급 지도 정보들은 신은을 통해서 받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논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대동여지도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 대판에 있습니다. 조선도라고 그래요. 이 지도가 지금 유출되고 나서 지금 돌아오지는 못하는데, 일본 대판 부립, 지금 따지면 우리 도립 박물관, 도서관에 되어 있는 지도인데 조선도라고 그래요. 저쪽 오른쪽은 제가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이쪽은 그 연합뉴스에 원판이 한번 실려서, 이건 지금 원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 여러분 유심히 보여야 될 말은, 여기를 지금 유심히, 지금 왜 그러냐면 다음은 이게 지금 요게 7점산에 있는 7점도거든요. 자, 요렇게 생긴 거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시면 대동여지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대동여지도 나오기 전에 만들었다고 지금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맞는데 확실히 김정호가 내 거다라고 딱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다들 추정만 하는 거죠. 예, 맨 좌측은 청구도입니다. 김정호가 만드는 지도, 이거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미 이야기된 학자들도 전부 이거는 저자가 김정호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아까와 그림이 좀 다르죠. 다시요. 요 밑에 보시면 아까와 그림이 조금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조금 비슷한데, 오른쪽에 여기 동료도거든요. 김정호가 지었다면 동료도는 그림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다 맹지거든요. 여기 맹지. 그림이 달라지고 여기 7점산입니다. 여기 7점도, 7점산. 자,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죠. 아까 조선도는 이 청구도, 좌측 청구도하고 지금 닮았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동여지도거든요. 좌측은 대동여지도 워낙 크고 사이즈가 큰, 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제가 중앙박물관에서 지도를 특별전을 하는데 걸어서 가보니까 아파트 3층짜리 사이즈예요.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내만 돌아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술래하듯이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크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김해 것만 딱 오려보니까 이게 맹지도와 이제 그림이 좀 다르죠. 조금씩 변해왔던 걸,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슷하면서 변하는 거 보니까 대동여지도가 앞에 다 그 김정호 거라는 것을 다 심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뚜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저 지도를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놓고 아니면 또 제 방에 떠놓고 매일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맨 위에 여기 해안강입니다. 이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해안강 이랬어요. 저기 왜 해안강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저기 낙동강이잖아요. 여러분, 이쪽에 지금 이게 다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 줄기인데, 여기에 저기 밀양 넘어가는 데거든요. 저기 와 해안강일까 했는데, 어느 날 밀양에서 내려오다가 오후에 햇빛이 쫙 내리는 오후에 커피 한 잔 먹는다고 삼당진에서 2층집에서 낙동강을 쳐다보고 커피를 먹는데, 그 낙동강에 그 강물에 빛이 반짝반짝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 몇 년 전에 그걸 쳐다보면서 몇 년 전에 마을 조사 갔을 때 마을 80 넘는 주민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다 여기
맥을 감고 모욕도 하고 이랬는데 낙동강이 그 삼당진 앞에 거기서 모욕하고 이랬는데 사과도 떠내려오고 뭐 다 많이 떠내려왔다. 그런데 덜렁 군복 입은 시체도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자기가 그럼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6.25하고 고등학교 때 맥 감다가 모욕하다가 내가 시체도 봤다. 이런 이야기 군복 입은 시체.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거기에서 뭐냐면 제첩은 여러분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데서 많이 크는 조개들이거든요. 그럼 조개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아니 이거 무슨 뭐 제첩이 나겠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릴 때 다 제첩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하구뚝을 맞기 전까지는 만조되면 바닷물 일부가 섞이 올라오면서 막 그러니까 당연히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이 삼당진 앞바다 생림하고 사이에 강도 연기가 있은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다 해자, 그 다음에 양자, 햇빛이 딱 들 때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있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생림 사람하고 삼당인 사람들은 해안강이라 불렀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느낌으로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지금 옥지연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 감놀이 상동면 감놀이 앞에 옥지연이 지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동여지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황산강 여러분 알다시피 건너편에 양산이 황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산역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역이 전부 국가가 관리한 요새 철도역 관리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기 황산강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삼차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저 오른쪽 그 옆에 지금 안 보이지만 삼차하 강을 안 쓰고 하를 이렇게 쓰던 여기까지는 있는데 그 입석강은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오죠. 임진왜란 나니까 감노사 절에 계셨던 그분이 선조의 누굽니까? 문제 만들다가 스님들하고 다 이제 의병하러 내려와 입석강에서 전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입석강 이 무슨 말이냐면 돌이 큰 그러니까 지금도 60대 70대들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대한 바위가 입석강 이렇게 서가 있어요. 선안바위입니다. 선안바위. 부처바위 있고 지금 다 깨먹은 마예불씨는 깨져가고 깨지가 모아놓고 붙여놓은 게 지금 연화사에 있는 그거거든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태화강은 여러분 이게 유일하게 이 지도가 재밌는 게 이쪽은 태화 까맣게 이렇게 여기에 태화강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조만강 밑에 그거 아닙니까? 자, 요 정도로 강을 하구에 적어놨는데, 그럼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물론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낙동강 항지 못해서 밑에까지 지명이 각각 다를 거란 거죠. 동일한 낙동강을 두고. 그러면 이제 그건 지도를 가지고 뒤져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금 현실을 걸었죠. 장류에 넘어가는 장류자동차 앞에 거기에 있는 강은 정천강이라 불렀더라고요. 정천강. 거기 옛날 정천교도 있고, 지금 다리 이름이 정천교입니다. 그 다음에 정천포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조금 지나면 전부 조만강이지 않습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자기 동네는 자기 식구로 다 부르는 이름이 따로 가지고 있은 거죠. 동일한, 예를 들면 조만강이라도. 그런 거와 똑같은 논리더라고요. 자, 이제 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는 섬을 엄청 중요시하. 거의 안 빠뜨리고 다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적은 훗날에 여기에 섬들을 한번 대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자, 맹지도. 자염이 최고로 성했다는 게 맹지도. 맹지도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여기 맹지도에다가 자염, 최성이라고 이렇게 딱 하나 붙여놨어요. 이것도 백사장이 돼요. 백사장, 이렇게 딱. 여기. 자, 7점도는 여러분, 7점산이 있고, 지금 공항 자리죠. 하나만 남고 나머지 산이 조그마한 게 봉우리가 7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6개는 다 뭉개버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일본군이 다 해군 비행장이 적이지 않습니까? 다 뭉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도, 여기 죽자 썼네요. 지금은
오봉산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가락동 사무소 앞에 그 산이 지금 죽도, 여기는 죽도 외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곤지. 지금 곤지 섬이 있습니다. 곤지는 전주, 전쟁 때 쓰는 화살용을 심었는 것 같아요. 전주.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화살촉도 쭉쭉 워낙 깔아가 주위 사람들이 농토 만든다고 깔아가고 이제 뭐랍니까? 곤지 섬은 요만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그래도 한 봉우리에는 전부 죽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죽은 전죽을 심어서 이게 어디 갑니까? 왜 전죽 심었죠? 전쟁 나면 화살용 쓰려고 한 건데, 이게 다 통제형, 이순신 장군 통제형의 공납한 물건들 아닙니까? 전죽이 다 공납했거든요. 자, 여기 대동여지도 망산을 했네요. 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게 지금 전산마을인데, 허왕우가 망산도 할 때 요 이야기를 대동여지도에 지금 기록을 해뒀죠. 자기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덕도. 죽도 건너편인데 지금도 덕도는 있습니다. 덕도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대동여지도 내가 궁금한 거는 김정호가 있을 때는 안 왔을 확률이 높아요. 왜 안 왔겠어요? 중사도를 안 적어놨거든요. 옛날 고지도의 2조 후기에 보면 고지도에는 중사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럼 자기는 중사도를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이 양반은 여기는 안 왔구나. 이런 느낌만. 자, 락사. 저 위에 있네요. 삼랑진과 요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약간, 여기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모여서 섬을 이룬 건데 여기 약간 이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홍수 나오고 이러면 그게 밀려야지 어쩌겠습니까, 지가. 근데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락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내일 학술대회 할 때 이야기하실 분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 방포. 네. 방포 나오는 지도 가오라, 이러길래 내가 찾아보니까 요 대동여지도 외에는 거의 방포가 없어요. 요걸 갖다 드렸는데, 자기 말씀은 봉황대 옛날 포구가 방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봉황대 일대를 방포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섬만 간단하게 이래 적었지, 이쪽에,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 섬이, 이 어디 들어갑니까? 마산 지금 도섬 안쪽으로 창원 들어가는 게 많은데 전부 섬을 빠트림없이 다 기록을 해뒀어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포구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포구 몇 개만 적어놓고 관심인데, 이게 거의 동시대의 지도인데 조금 빠르기도 하고 한 지도인데, 여지도라고 누가 찍는 건 저자 미상인데, 여기에 포구가 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포구 조사를 하는 게 100개가 넘더라고요, 김에. 그럼 조그만 것부터 큰 것. 여러분, 지금 그러면 버스 이게 직행역이 있고 완행역 좀 다 있듯이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럼 큰 것만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3차수 이제 이거 적어 놓고, 밑에부터 한번 보시죠. 불암창진 쫙, 그 다음에 여기가 산산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월당, 그 다음에 포항진. 포항진부터 대동입니다. 대동 70 다 된 분이 포항진을 내가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이미 고지도에는 포항진이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물으니까 있었다고 그러대요. 자,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와서 이 송가진, 이건 지금 창원영리가 있는데, 맹내. 여기 맹내죠. 맹내는 지금도 있습니다. 진영 성당 뒤쪽으로 맹내 여기 지금 있죠. 이거는 중앙도서관 건 구했는데요. 누가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이 지도는 특징이 포구를 아주 세밀하게 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동여지 김정호는 포구에 관심이 없는 거, 포구에 몇 개 안 적어놓고 말았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자여도라고 육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최학상 교수하고 김해 이야기에 그 무렵에 전남입니까? 전북, 한평, 나비입 축제 있죠. 거기에 진주정씨 후손이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 선조의 문집에 김해에
여러분, 마천 마을이 기록되어 있다. 어디냐? 무슨 말씀하냐? 온 책을 뒤져도 마천은 산마, 마 할 때 마, 예? 하고, 하천할 때 천자 이렇게 두 개. 그럼 무슨 소리 했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없다, 이제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래 보니까 여러분, 정유재란이 나고 나서 어딥니까? 굴비 많이 나오는데. 예? 굴비 많이 나오는데, 전라도. 굴비. 예. 그 앞에 섬. 또 섬이 있다 아닙니까? 굴비 많은 섬이 있습니다. 흑산도. 흑산도 근처에서 정유란한테 왜군한테 잡힌 거죠. 선박에서 피난 가려고, 피난 가고 저보다 바다로 갔는데, 그러면, 자, 어머니, 자기 형수, 자기 와이퍼, 누이 동생, 그럼 자기 아들, 또 형님, 이래 갔거든요. 한 배 타는데. 바로 여성분들은 다 빠졌어, 막. 그냥 자살 다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 그대로 막 다 자살해본다. 더럽히기 전에 자살은 그 현장을 다 본 거지. 그러고 자기 형님하고 아들은 또 어리다고 내려놓고 간다니, 애놈들이. 그리고 자기하고 형님하고는 일본까지 끌려간 거지. 그런데 3년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그 문집에 적어놨어요. 그 중에 김해가 있었어요. 자, 그래 이제 추적을 하니까 이 양반이 여기 덕산역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아니고 배를 2번 타서 부산포에서 내려서 배를 2번 타서 김해 왔다 했거든요. 그 배를 저는 9%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디로 왔는가는 넘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덕산을 들어오든지 이쪽 들어가지고 남역을 거쳐서 김해에, 그 당시 김해 부사로 있는 사람한테 쌀하고 또 양식 배급받아가지고 한송식 해갖고 생법을 거쳤습니다. 이게 노현이거든요. 노현이 제일 먼저 그러면 남산, 요거는 김해, 이게, 제가 다시 설명해, 제가 꼬있네요. 덕산역으로부터 해서 남역입니다. 현재 김해 고등학교 자료요. 김해 시내와 생법. 여기는 지금 진례 넘어간 그 어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진례 휴게소 뒤쪽에 있습니다. 창원 쪽으로. 정병산 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예? 자여마을. 그 다음에 창원 건주. 이쪽까지 파수, 함안 그때도 충곡까지가 이 역들이거든요. 이 역의 우두머리가 이 자여역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딸려있는 또 자그마한 역들인데요. 이쪽 칠원가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 거로 만드는 것은 지금 도시 이름이 지도에 적혀 있는 거리고, 빨간 것들은 역의 이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거지. 기록을 쭉 남겨 함안 가가지고 어령사 산청 빠져가지고 남원 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또 기록이 없어요. 저쪽에 한편까지 돌아간. 근데 김해의 기록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읍에서 20리 걸어가서 저녁에 잤는데 마을 이름이 마천마을이었다. 근데 진례 사람 전화하니까 옛날엔 진례가 우리 옛날 어릴 때 그러니까 마을 앞에 삶을 많이 길렀지 않습니까? 특히 진례는 많이 길렀는데 그 어디 있는데 이제 마을 이름은 구체적으로 못 찾아온 거죠. 자, 옛날 사람 이렇게 육로를 이렇게. 자, 이래 보시면 거미줄 같이 걸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김해 요렇게 지금 요 길은 남아있어. 자, 그러면 김에서 서울 가려면 낮은 고개를 넘어서 건곡이나 이렇게 빠져서 이쪽에 내진 거쳐서 삼낭진 넘어서 쭉 밀양 거쳐서 쭉 빠져버는 거지. 자, 그럼 역으로 150년의 지제장 강남원이라는 그 기녀가 쓴 시에도 보면 역으로 누가 내려옵니까? 역으로 암행의사가 내려오는 과정을 시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암행의사가 지금 우리 영화 보듯이 밤에 내려온 게 아니고 시급불지가 앞에 호각 부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다 대동하고 내려옵니다. 그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시로. 낮은 고개를 넘어올 때 그 광경을 내가 보니까 강다무이가 마중나온 것 같아요.
그 강경을 이제 전부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아주 이 도로는 지금 그대로 지금 살아있거든요. 생린 거쳤어요. 이런 식으로 교통망을 엄청 잘 그려놨습니다. 김정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정호가 고산자 대동여지도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김정호가 지도 잘못 그려가지고, 지도가 이 산을 넘어가려면 산맥에서 며칠을 걸려야 되는데 하루 걸리는 것처럼 그려놔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얼어서 죽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내가 지도를 그린다면 일하지 않겠다. 이제 실제 거리를 측정해봐야겠다. 이런 게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김정호가 지도로해서 교통망을 야무지게 그린 거죠. 그럼 김정호는 포구는 별 관심이 없은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대동여지도의 사이즈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세워놓고 영화에서 찍은 건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걸어보니까 아파트 3층 거리만 하다고. 높이만 해. 자, 이게 영화입니다. 앞에는 대원군인데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까 신은 병주 판서까지 한 무관 출신인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영화에서는 대원군에 따라다니는 쫄병 책임자로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대동여지도에 김정호는 어떻게 죽은지를 모릅니다. 논문을 쓴 사람은 서울대 교수인 논문을 보니까 자기는 새롭게, 기존 거는 옥살이 하다 죽었다. 대원군하고 밑벼가지고. 그 지도라는 게 참 위험한 물건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는 천주교하고 좀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추적을 논문에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이런 장면,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이 어디 가냐면 우산도 독도 가는 장면이거든요. 독도를 한번 못 가봐가지고 이 양반,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대동여지도를 몇 번 봤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독도 섬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촬영했을 정도에 그 사람이 이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섬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기리고차입니다. 여러분, 기리고차 이게 뭐냐면 영화를 보면 한두릉 하면 퉁, 한두릉 하면 퉁, 여기 퉁 그러면 뒤에서 김정호가 10리, 20리 이렇게 딱딱 기록을 하는 과정들이 기리고차 지도에서 이제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도구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뒤에서 한양에서 25리요 이제 이런 영화에 나와요. 김정호 따라가면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이걸 자기 기존 지도를 또 가져와가지고 지금 보완 작업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여기 뭐냐면, 보이시나요? 직선거리랑 실제 거리가 거의 곱절 차이 난다는 거죠. 자, 이래 가서 까딱 잘못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그날 겨울이면 얼어 죽을 뿐다. 못 나오고 얼어 죽을 뿐다는 게 자기 아버지가 그래 죽었다고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맨 좌측은 몇 년 전에 제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김해 엣지도를 앞에 건 1이고 뒤에 건 2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저 오른쪽은 경주 엣지도입니다. 자, 우리 엣지도, 이건 아까 이찬 교수가 지도를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서울 역사박물관에 확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사박물관 도록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한문을 못 보지만 이런 도록으로 지금은 전부 전산화돼서 디지털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건 오른쪽은 해동전도고예요. 맨 좌측은 조선도입니다. 아까 말한 일본에 있는데 이제 이걸 중앙박물관이 일본에서 빌려와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했거든요. 하고 나서 그 도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조선도를 2개 붙이가 만드는 것은 이 책에서 이런 거. 자, 오른쪽 요거는 오른쪽 저거는 중앙도서관에 가지고 있던 여지도를 저렇게 책을 1권 2권을 만들었고요. 자, 요거는 동료비고입니다. 이거는
스님이 가지고 소유권이 스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함에 양산 대성함에 스님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실물 보려고 갔다가 스님이 조카한테 맡겼어요. 조카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 조카는 또 제주박물관에 기탁했군요. 그럼 영원히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고지도는 저거 만드는 김기혁 교수는 지금 살아 계신데 이분이 재밌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 사는 거 알아보니까 분당에 사는데 요새 대동여지도 아카이브 연구실 딱 차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 양반도 대동여지도에 이제 툭 빠져본 거지. 분당에 살더라고요. 이번 지도의 차는 제가 몇 년 전에 중앙박물관에서 했던 겁니다. 중앙박물관에 지도 애찬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했는데 그때 올라가 보니까 모든 지도들이 거의 볼 건 다 봤을 때 오른쪽 저거는 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전부 이름 모를 지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근데 의외로 통영 지도가 많아요. 제 생각은 거기에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러니까 군사 요충지니까 지도를 많이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는 김해 거는 없던데 통영, 진주성 지도 이런 것들이 저기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 거창고지도입니다. 여러분 거창고지도는 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거창박물관에 고지도 첩을 한 건 확 갖다 기증을 해본 거지. 그럼 거창박물관은 내가 보니까 보물자반가 그래서 기념으로 고지도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른쪽 통영 고지도전은 이 재미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경남신문에 그때 기억을 하는 경남신문에 이 호텔 사장이거든요. 이 호텔 사장이 뉴욕의 경매장에서 고지도를 하나 구했어요. 500만 원 주고 경매를 봐가지고 그 기념으로 전시한다고 저거 호텔에다가 그걸 가운데 딱 씌워놓고 나머지 통영 관련 저처럼 다 모아가지고 전시를 쫙 그 도로 지금 호텔에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마칠까요? 이게 뭐 다른 건 다 근데 결론이 좀 그렇네요. 저는 이게 참 선구적인 역할을 천재적인 노력을 해서 지도를 완성시킨 거는 당연히 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워낙 땅에 관심이 많으니까 섬들은 거의 세세하게 근데 해상로라든지 포구 이런 것들은 조금 등한시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화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이 백성들 일반 한국 사람들이 지도를 잘못 오독해가지고 오는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논문들도 그렇게 쓰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이 양반의 대동유지를 뜯어보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애민사상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그런데 이 정도의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이분이 양반 계급도 아니고요. 발로 뛰는 그 중인 계급인데 그 정도에서 이렇게 달라들리면 생각이 조금 핵심적이라든지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앞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민에 대한 그 사랑이나 이런 생각이 없으면 못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땅에 대한 지명, 여러분 정보 공유라는 건 지명을 공유하는 게 여러분 여기 생각, 자 우리 마산가자라면 예를 들면 뭐 창원가자라면 그 지명을 서로 공유됐기 때문에 아 거기 얼마나 거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동일한 식으로 그 지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어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대동리들 보면서 속으로 아우 고생 많이 하신 분 참 그분 덕에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